나는 39회를 넘기며 평생을 바쳐온 목소리로부터 갑작스러운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성우라는 직업은 내 존재의 전부였다. 수십 편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영혼을 불어넣으며 살아왔고, 대본 속에 적힌 차가운 글자들을 따뜻한 숨결로 바꾸어 관객들의 가슴에 닿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제작사로부터 돌아온 냉정한 대답은 목소리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라는 말 한마디였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성우에게 얼굴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오직 음성만이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방송사들은 성우의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무대 위에, 광고 속에, 팬들과의 만남 속에 세우기를 원했고, 카메라가 잡아낸 내 얼굴은 더 이상 생기와 젊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깊어진 팔자주름, 처진 눈매, 탄력을 잃은 볼살은 내 목소리가 지켜온 경력보다 더 큰 낙인을 찍었다. 나는 단숨에 주연에서 밀려났고, 오랜 세월 함께해온 후배들조차 연민 어린 시선을 보내왔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진 어느 밤, 술기운을 빌려 거리를 헤매다 좁은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숨어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작은 간판에는 낡은 붓글씨로 근육의 기억을 되살리는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과 절망이 뒤섞인 채 문을 열자 은은한 허브향이 퍼졌고, 고요한 조명 아래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이었다. 서연은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차분히 입을 열었다. 피부는 단순히 화장품으로만 젊어지지 않습니다. 근육도 기억을 잃으면 얼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말은 내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도표를 가리켰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해부학 그림이 아니었다. 별자리 지도처럼 얽힌 선과 곡선이 얼굴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얼굴 근육지도라고 불렀다. 여기 보이는 광대근과 눈꺼풀 올림근이 동안의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아래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탄력을 잃죠. 아무리 좋은 세럼이나 크림을 발라도 근육이 처지면 얼굴은 늙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설명은 낯설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고가의 화장품과 시술들이 왜 늘 허무한 결과로 끝났는지. 서연은 나에게 웃어보라고 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자 거울 속에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지쳐버린 눈빛이 비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다. 이건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웃는 순간 근육이 수축하고 그 힘이 얼굴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잊고 지냈던 진실을 되찾아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수십 년간 목소리라는 근육만을 단련했지, 얼굴의 근육은 방치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작은 거울을 건네며 약속을 제안했다. 매일 단 3분, 근육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목소리를 연습하듯 얼굴을 단련하면 표정은 살아나고, 피부는 다시 빛을 찾게 될 거라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거울을 움켜쥐었다. 내 안에서 미묘한 떨림이 일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다시 무대 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욱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들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박서연이 알려준 첫 번째 훈련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광대 승천 운동. 그녀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두고 천천히 시범을 보였다. 입꼬리를 올리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광대가 하늘로 떠오르듯 볼록하게 솟아오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웃었다가 내려오는 것은 근육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죠. 이 상태에서 볼록하게 유지해보세요.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억지로 입가를 당겨 올렸으나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볼은 금세 처지고 눈가에는 힘없는 주름만이 남았다. 서연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준호 씨, 목소리 연습할 때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목이 아팠죠? 근육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웃음을 반복해야 광대근도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나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미세하게나마 광대 위쪽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며칠이 지나자 근육의 긴장감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광대가 불타는 듯이 아팠지만 서연은 그것이 오히려 근육이 깨어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오래된 필사본 같은 노트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얼굴 근육의 구조와 함께 표정에 따른 미세한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었다. 페이지마다 누군가의 손글씨로 근육은 웃음을 기억한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내게 해주던 말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나는 늘 무표정하다는 말을 들었고 어머니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두고 억지로라도 웃어보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광대 승천 운동에 익숙해질 무렵 서연은 두 번째 훈련을 알려주었다. 눈꺼풀 들어올리기 운동이었다. 그녀는 내 이마 위에 손을 올려주며 설명했다. 이마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눈꺼풀만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눈꺼풀 올림근이 살아나야 눈매가 다시 또렷해집니다. 나는 처음 시도했을 때 눈꺼풀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이 퉁퉁 부은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억지로 올리려 하면 눈물이 찔끔 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히 웃으며 다시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힘있게 치켜 올라갔다. 천천히, 아주 작게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소리를 워밍업하듯이 근육도 시간을 요구합니다. 나는 다시 눈꺼풀에 힘을 주었다. 이번에는 미세하게나마 눈동자가 위로 향했고 그 작은 변화에 가슴이 뛰었다. 며칠 동안 나는 거울 앞에서 두 가지 훈련을 반복했다. 웃음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눈꺼풀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연습 중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피곤하고 낯설던 얼굴이 아니라 오래전 무대에서 관객을 마주할 때의 자신감이 서려있는 얼굴이었다. 순간적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소리로만 세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에게 얼굴 근육이 이렇게 강력한 언어가 될 줄은 몰랐다. 서연은 나에게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주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아래 지방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의 근육도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어요. 근육이 느슨해지면 피부가 그 위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처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훈련은 그 근육을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는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무대에 섰을 때, 또 어머니와 함께 웃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 속에서 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손끝으로 사진을 더듬으며 나는 다음 날을 기다렸다. 며칠 후 서연은 나를 클리닉의 특별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마치 작은 연습실 같았다. 벽에는 전신 거울이 가득했고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비쳤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도표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말하던 근육지도였다. 선과 점이 연결되어 마치 별자리처럼 얼굴의 근육을 나타내고 있었고 각 부위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다. 웃을 때 기억해야 할 각도, 눈을 올릴 때 필요한 힘의 방향, 같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도표에 가까이 다가섰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글씨체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필체와 똑같았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부터 재활치료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근육과 표정을 연구하셨다. 나는 그저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노트를 장난감처럼 휘갈겨 버리곤 했지만 그 안에는 세심한 연구와 기록이 담겨 있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어머니의 손길이 이렇게 눈앞에 되살아나다니. 나는 차마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 씨, 이 지도는 제가 스승님께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저의 은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남긴 연구를 이어받아 이렇게 클리닉을 세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제자를 두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눈빛을 낮추며 조용히 덧붙였다.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를 가진 아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얼굴의 근육도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릴 듯 울컥했다. 내 경력이, 내 절망이 결국은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주름은 남아 있었고 눈매는 완벽히 젊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었다. 표정 속에 생기가 깃들었고 눈동자 속에 오래된 자신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얼굴 근육이 다시 나를 세상과 연결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내게 새로운 단계를 제안했다. 근육을 깨우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지탱해주는 기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해요. 목소리만으로는 무대에 설 수 없듯 근육만으로는 얼굴의 빛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피부와 근육은 하나의 무대 위에서 함께 연기하는 배우와 같아요. 그녀는 작은 트레이 위에 병과 크림을 차례대로 올려놓았다. 먼저 세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안이 단순히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부와 첫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에요. 손과 얼굴이 마른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부드럽게 굴려야 합니다. 피지와 노폐물이 오일과 만나 유화되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모공이 열리고 숨을 쉴 수 있어요. 물을 성급히 부으면 모든 과정이 무의미해집니다. 오일은 오일로만 풀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해보니 손끝에 닿는 피부가 이전보다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서연은 폼 클렌징을 권했다. 풍성한 거품은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손끝이 피부에 직접 마찰을 주지 않도록 마치 생크림을 올리듯 거품으로만 마사지해야 해요. 1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나는 눈을 감고 거품의 감촉에 집중했다. 그것은 마치 목소리를 내기 전 성대를 따뜻하게 풀어주는 준비 운동과도 같았다. 세안이 끝난 뒤 그녀는 투명한 병을 내밀었다. 아침에는 반드시 비타민C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성급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1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피부는 성분을 흡수하며 스스로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급한 마음에 겹겹이 덧바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나는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며 차분히 기다렸다. 그 짧은 1분이 어쩐지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묘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목소리를 연습할 때도 대본을 익힐 때도 나는 늘 서두르며 완벽을 강요했지만 진짜 변화는 기다림 속에서만 자라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서연은 작은 튜브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저녁은 레티노이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해요. 처음부터 많이 바르면 피부는 반항합니다. 마치 무대에 처음 선 배우가 대사를 과하게 치듯 불필요한 자극만 남게 되죠. 면봉 머리 반쪽만큼의 양으로 시작하세요. 그 후에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인내가 곧 젊음의 비밀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크림의 소량을 덜어 얼굴 위에 얹었다. 약간의 따가움이 스쳤지만 그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첫 시간처럼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튜브 크림을 건네며 속삭였다. 이것은 판테놀, 비타민 B5가 함유된 재생 크림이에요. 피부가 힘들어할 때 꼭 곁에 있어야 하는 친구죠. 낮에는 비타민C가 빛을 주고 밤에는 레티노이드가 기억을 새기지만 그 사이에서 피부를 지켜내는 것은 판테놀입니다. 상처를 싸매듯이 연약한 세포를 감싸 안아주죠. 나는 그 부드러운 크림을 얼굴에 펴바르며 마치 어머니의 손길이 돌아온 듯한 위안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강조했다. 햇빛은 무대의 조명과 같아요. 그러나 지나치면 배우를 파괴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하루 3번, 아침, 점심, 오후, 약속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피할 수 없는 배우처럼 우리는 햇빛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주름이 사라진 것도 탄력이 극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피어 있었다. 그것은 광대와 눈꺼풀을 단련한 며칠의 기억, 그리고 새로운 루틴이 내게 준 작은 기적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얼굴도 함께 무대에 오를 거야. 며칠 후 서연은 나를 다시 특별실로 불러들였다.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도표는 언제 보아도 낯설고 신비로웠지만 그날은 유난히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선과 곡선으로 얽힌 근육지도 위에는 붉은 잉크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웃음을 유지하는 각도, 눈꺼풀을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의 방향, 같은 문장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어머니의 글씨였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어머니의 필체가 눈앞에 되살아나자 가슴이 요동쳤다. 손끝이 떨려 도표를 더듬는 동안 기억의 파편들이 밀려왔다. 무표정한 내 얼굴을 억지로 웃게 만들며 근육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꼼꼼히 노트를 작성하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잡으시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나는 서연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지도? 어떻게 구한 겁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 씨, 사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의 제자였습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근육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고, 언젠가 꼭 아드님께 이 연구를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번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 단순한 사진이나 기억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는 과학과 철학이었단 말인가. 나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았다. 서연은 차분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지만 얼굴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목소리를 지켜줄 얼굴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근육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설계도였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깊은 주름과 처진 눈매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숨결과 서연의 열정, 그리고 나 자신의 의지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목소리와 얼굴, 그리고 기억까지 모두 무대 위로.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서연이 가르쳐준 2가지 근육 운동과 세심한 스킨케어, 루틴을 매일같이 지켜낸 지 벌써 반년이 가까워졌다. 아침이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거울 앞에 서서 광대 승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눈꺼풀 올림 운동으로 시선을 또렷하게 다잡았다. 이어서 세안, 비타민C 세럼, 판테놀 크림, 자외선 차단제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마치 새로운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을 마친 배우처럼 자신감이 차올랐다. 처음에는 미미하던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무너진 중년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눈빛은 빛을 되찾았으며 표정은 생기를 머금었다. 작은 미소만으로도 얼굴 전체가 환해졌고, 목소리마저 한층 힘있게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오래전 나를 외면했던 제작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새로운 드라마의 주요 배역 오디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자신있게 무대에 섰고 대본을 읽으며 인물의 영혼을 목소리에 담았다. 동시에 카메라가 내 얼굴을 비추었을 때 나는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광대와 눈꺼풀이 단단히 기억을 되찾은 얼굴, 그리고 루틴 속에서 되살아난 피부가 나를 뒷받침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나는 다시 주연성으로 발탁되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내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에서 풍기는 에너지가 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습관과 기억,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근육 지도를 펼쳐들었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여전히 선명했고, 서연이 덧붙인 작은 주석들이 그 위에 살아있었다. 나는 그 지도 앞에서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머니가 남긴 연구, 서연의 헌신, 그리고 나 자신의 끈기가 하나로 이어져 새로운 무대를 열어주었다. 더 이상 나는 무너진 중년이 아니었다. 나는 목소리와 얼굴을 함께 무대에 세우는 배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다시 선택한 인간이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리고 팬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동안의 비밀은 값비싼 화장품도 화려한 시술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근육을 깨우는 웃음, 그리고 피부를 존중하는 루틴이 진짜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동시에 용기를 얻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들에게 나는 단순히 성우가 아니라 희망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다짐한다. 동안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다. 웃음을 기억하는 광대근, 눈빛을 되살리는 눈꺼풀, 그리고 피부를 지키는 차분한 루틴이야말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무대 위의 조명은 여전히 눈부시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목소리와 얼굴, 그리고 마음까지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은 더 이상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미래의 무대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다시 미소 지으며 속삭인다. 나는 여전히 배우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내 얼굴은 내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